자, 오늘은 글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쓰는 방법입니다. 명령어는 몇 개 없죠. 근데 알아야 될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글꼴의 유형을 정의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글씨를 쓰는 명령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의 약자고요.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다중 쓰기, 다중 글 쓰기. 그 다음에 에디트라고 합니다. 뭐 텍스트 에디트라고도 하고 텍스트 에디트 또는 그냥 에디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씨 수정. 그 다음에 텍스트를 M텍스트로 변환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글씨를 쓰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면은 고딕 혹은 고딕체를 써야 합니다. 도면의 글꼴은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 또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글씨체요? 안 돼요. 명조체요? 안 돼요. 궁서체? 안 됩니다. 오로지 고딕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이건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원칙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 4개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 글꼴 4개가 깔립니다. 굴림, 도둠, 바탕, 궁서. 자, 이 4개의 글꼴이 가장 기본 글꼴이죠. 근데 이 중에 굴림이 고딕체입니다. 얘는 지워요. 얘 안 씁니다. 도면 글꼴론 얘는 못 써요. 그죠? 굴림이 고딕이니까 굴림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수문자를 지원할 것. 특수문자를 지원하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그게 굴림입니다. 굴림이 설계하기에 도면에 가장 좋은 서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폰트 도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70%는 폰트예요. 70% 80%는 저 폰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CI가 있고 BI가 있어요. 그 회사마다 특유의 서체를 써요. 근데 그 서체가 나한테 없으면 도면에 있던 글씨가 다 물음표 찍혀서 나와요. 어떤 건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나와요. 답답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굴림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찾아서 굴림으로 바꾸면 한 95% 해결돼요. 나머지 5% 뭐냐면 오토캐드 특수문자들이에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 또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이. 그거 바꿔놓으면 한 99%까지는 해결돼요. 나머지 1%는 저도 해결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저도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입장이지만 또 저희 회사에 제가 다니던 회사 아래에 또 하청 회사들도 있었어요. 같이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도면이 오면 이제 서로 봐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폰트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왜 폰트가 깨지는지 이유를 아니까 그 회사의 나름의 특유의 폰트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금방 고쳐서 써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대체적으로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쫓아와요. 윤 팀장 캐드 잘하지? 이거 좀 도와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사람들 입장에선 큰일 난 거죠. 한글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저거 문제였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수문자 지원해야 된다. 그게 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 받아가지고 굴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굴림 닫아가지고 저장 그러면 다 한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역시 윤 팀장 실력 좋아.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옛날에 그러고 다녔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KS에 딱 문서화 됐어요. 도면은 고딕 체스입니다 라고 딱 문서화 됐어요. 저건 지켜줘야 돼요. 근데 2번과 3번은 제가 경험해본 바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 막걸리 채 썼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물음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도면에. 그러니까 제가 굴림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굴림이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특수문자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글꼴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오토캐드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폰트를 메모리에다 불러다 놓지 못하고 오토캐드에서 하나를 지정합니다.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폰트를 매칭시킵니다. 그리고 쓰는 거예요. 이건 옛날 방식이긴 해요. 자, 보세요. 스타일.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홈 탭 있죠. 어논테이트 탭으로 갑니다. 물론 여기 글씨 쓰기가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어논테이트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텍스트입니다. 여기 텍스트 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 있을 겁니다. 얘가 스타일 명령어예요. 디멘전에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도 디멘전 스타일이고 얘 엠리더 스타일 명령어입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타일 명령어 이렇게 뜹니다. 스타일이라고 쳐도 돼요. 스타일. 그러면 이와 같이 스타일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글꼴은 스탠다드라는 글꼴입니다. 내가 글꼴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뉴 버튼 누릅니다. 자, 제가 HG라고 했어요. 특별한 뜻은 아니고 한글이란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한글이 이제 만들어졌고 한글을 세커런트 현재 작업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얘하고 글꼴을 매칭시키는 겁니다. 매칭시키는 거예요. 캐드는 얘를 씁니다. 그럼 얘가 글꼴을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불러오는 거예요. 글꼴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이때 불러올 때 보시면 위로 올리면 이렇게 골뱅이 뭐뭐뭐 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 글씨를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겁니다. 골뱅이가 붙은 글꼴은 글씨를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알파벳 순입니다. A, B, C, D, E, F, G, Z 맨 아래 이렇게 굴림이라고 나옵니다. Z 아래쪽으로 해서 굴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굴림체가 연결이 된 거겠죠. 자, 맑은 고딕 썼습니다. HG는 그러면 맑은 고딕을
불러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볼드도 있고 레귤러도 있고 씬도 있고 이탈릭체도 있고 볼드 이탈릭체도 있고 엑스트라 볼드도 있고 엑스트라 레귤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폰트마다 지원해 주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굴림은 아무것도 없어요.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볼드도 있고 레귤러도 있고 이거는 폰트마다 지원해 주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다음 이 아래쪽은 안 써요. 이만큼은 안 씁니다. 특히 여기 사이즈 있죠. 사이즈 0으로 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사이즈를 지정해 버리면 모든 글꼴이 내가 지정한 이 글꼴 값으로 나와요. 글씨 높이가 여기 값으로 나옵니다. 0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글씨 높이를 그때그때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 볼까요? 자, 여기가 프리뷰예요. 미리 보기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글씨가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업사이드 다운. 백워드. 글씨가 미러링 됩니다. 좌우로 미러링 됩니다. 그 다음 위드 팩타. 위드 팩타는 장평이라고 합니다. 가로 대 세로의 비율. 글자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1보다 크면 이렇게 글씨가 넙대대해집니다. 1보다 작으면 글씨가 홀쭉해져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장평은 바꿀 일 없습니다. 장평 바꾸는 게 어디서 쓰냐면 편집 디자인이요. 편집 디자인이 뭐냐면 잡지책 만들고 책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를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폰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폰트에 장평을 많이 씁니다. 캐드는 설계는 장평 조절 안 해요. 자, 오빌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빌크, 기울기란 뜻이에요. 자, 이탈릭체를 만들 때 강제로 이와 같이 이탈릭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오빌크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글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윈도우 뭐뭐뭐 별표점 ttf로 끝나는 글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별표점 fon으로 끝나는 글꼴이 있고 또 다른 건 별표점 shx로 끝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윈도우 서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shx는 이거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빅폰트라고 합니다. 뭐뭐뭐뭐.shx 쓰면 이거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이거 빅폰트라고 해요. 자, 봅니다. 스타일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뭐뭐뭐.shx 나오죠. 보시면 여기 use 빅폰트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체크하시면 말 그대로 오토캐드 전용 서체만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인데 이 중에 txt.shx가 여기 버티컬 값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글씨 쓰기.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빅폰트라고 하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빅폰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빅폰트를 체크해야만 됩니다. 빅폰트를 체크하면 여기 빅폰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WH로 시작하는 빅폰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한글을 지원하는 빅폰트입니다. 이 중에 WH로 시작하는 빅 파일들이 있습니다. 얘가 한글 지원 파일입니다. 제가 오류가 생기면 95% 이상은 굴림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굴림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거예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아주 예전에 팔았어요. 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쓴 경우 나한테 없으면 이렇게 AWH로 시작하는 파일로 바꿔주면 돼요. 빅폰트 체크하고 WH로 시작하는 글꼴을 쓰면 한글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어지간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맑은 고딕 쓸 겁니다.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한글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여기 스타일들이 여기 지정이 됩니다. 내가 만든 스타일들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 텍스트. 자, 텍스트 명령어는 원래 3개였습니다. 원래 3개였어요. 그런데 둘로 바뀌었습니다. 텍스트와 엠텍스트로. 싱글라인 텍스트, 한 줄 쓰기. 멀티라인 텍스트, 여러 줄 쓰기. 자, 텍스트의 단축키는 DT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엠텍스트의 단축키는 T예요. 자, 텍스트.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지금 스타일은 H지고 문자의 높이는 2.5mm고 그 다음에 justify 자리 맞추기는 왼쪽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글자의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그럼 캐드가 물어봐요. 글자의 높이는 몇 mm입니까? 2.5mm 그대로 쓸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일단 0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글씨가 써집니다. 자, 엔터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져요. 텍스트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글자 높이가 여기 나오죠. 글자 높이 예를 들어 5mm.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그대로 0도. 그러면 글씨가 써지죠. 그런데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한 줄만 써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뒤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여러 줄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 줄 써줬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합니다. 동적 문자. 이걸 동적 문자라고 해요. 자, 엔터 2번 누르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한 번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다 써지고 난 뒤에는 낱줄로, 한 줄로 인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줄로 인식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그랬더니 여기 맨 마지막 문자가 활성화됩니다. 시작점을 안 누르고 엔터. 어떤가요? 바로 이어서 줄쓰기가 일어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 몇 개 되지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 크기가 되게 단순해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아주 큰 글씨.
자, 그래서 보통 작은 글씨 2mm에서 3mm 사이를 주시면 돼요. 그럼 중간 글씨는요, 이거 2배 하면 됩니다. 큰 글씨는요, 이거 곱하기 3배 하면 돼요. 아주 큰 글씨는 4배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작은 글씨를 2mm로 맞췄어요. 그럼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글씨를 3mm로 맞췄어요. 그럼 3, 6, 9 이렇게 가는 거죠. 큰 글씨 이때는 안 쓰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시인 숫자 세기. 하나, 둘, 셋,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도면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선 굵기도 생각해 보세요. 가는 선, 중간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문자의 크기도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그죠? 똑같습니다. 너무 복잡해도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작업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쓰진 않습니다. 자, 너무 작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제 선임이죠. 선임이 저한테 맨날 2mm 글씨 크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 글씨 몇 mm짜리 썼냐면 1.8mm 썼어요. 0.2mm 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작업 반장님들이 연세가 지긋하시잖아요. 근데 현장이 이렇게 밝나요? 아니요, 안 밝아요.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현장 가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안경을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래요. 너무 작은 글씨 쓰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텍스트. 텍스트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를 찍어 보면 여기 그립이 나올 겁니다. 그립이 나와요. 요 그립이 뭐냐면 인설션 포인트, 즉 삽입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오스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설션 포인트입니다.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나 블록 등에 사용하는 오스냅입니다. 텍스트나 블록에 사용되어지는
오스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인, 그 다음에 인설션, 그리고 글자를 인터섹트구나. 어디 갔나요? 인설션. 네, 인서트 있네요. 글자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와 같이 오스냅 포인트가 잡히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인서트.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글씨체가 잡히는 거죠. 삽입점, 글씨가 들어간 삽입점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블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삽입점들이 들어갑니다. 삽입점을 찾는 오스냅이 인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특수문자들이 있어요. 제가 특수문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이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퍼센트 %U 밑줄 긋기, 퍼센트 %O 윗줄 긋기, 퍼센트 %K 취소줄. 요런 게 이제 특수문자입니다. 아까 제가 위에 써놨었죠? 이렇게 어디 갔나요? 여기 특수문자 지원할 것.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자, 글씨 영도 특수문자 퍼센트 C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파이 50 45 퍼센트 D 바뀌나요? 퍼센트 P 0.01. 자, 맞나요? 이게 특수문자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퍼센트 C 센터 마크 중심선, 저기 파이가 지름 표시죠. 그 다음 퍼센트 D 디그리 각도,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P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할 때 한번, 끝날 때 한번 쓰시면 돼요. 밑줄 긋기, 언더라인, 윗줄 긋기, 오버라인, 취소줄 긋기, 스트로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아이고, 시작점 지정합니다. 지정하기 전에 보시면 저스티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스티파이가 뭐냐면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자리 맞추기. 자, 자리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그려볼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50, 2.5. 와, 너무 길다. 다시 렉탱글, 골뱅이, 20, 2.5. 네, 조그맣게 써보죠. 자, 두 개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20에 2.5예요. 자, 텍스트 자리 맞추기. 그러면 자리 맞추기가 되게 많아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금방 알아요. 자, 보세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몇 개 그렸습니다. 20mm짜리 하나를. 자, 텍스트 카피. 자, 그다음 텍스트 저스티파이 레프트 왼쪽 정렬입니다. 2.5mm 엔터.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justify center. 똑같은 점을 찍었지만 글씨가 좌우로 뻗어나가죠? 가운데 정렬입니다. justify right. 오른쪽 정렬입니다. 글씨가 써지는 방향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이번엔 미들이요. 미들이 중간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써져요. 똑같은 2.5mm를 썼지만 글씨가 이렇게 써집니다. 미들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자의 여기가 탑라인이고 여기가 바텀 라인입니다. 제일 바닥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여기가 미들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이 전체 폭 있죠. 이 폭의 중심이 되는 여기가 미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어요. 얼라인은 문장의 전체 폭만 지정합니다. 문장의 전체 폭을 지정하고 글씨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폭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문자 수가 적으면 글자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글자의 수가 많아지면 이와 같이 글자가 작아지게 돼요. 어떤가요? 글씨가 많이 작아졌죠? 이게 얼라인입니다. 정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트. 피트는 뭐냐면 문장의 전체 폭과 높이를 지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작으면 장평이 바뀌어 버립니다. 글자의 장평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평이 넓지만 글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가요? 장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justify 보시면 TLTC, TR, MLMC, MR, BLBC, BR 이렇게 9개가 더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TL이란 얘기는 탑 레프트란 얘기입니다. 글자의 맨 위쪽 왼쪽이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글자의 맨 위 여기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C가 나옵니다. 탑 센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맨 위 중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 탑 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제일 상단이 TR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한 건지 잘 보세요. 자, 텍스트 justify. 그럼 MLMC, MR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가 되는군요. 자, 미들 레프트 보겠습니다. 자, 중간 걸린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바텀 레프트. 보이시나요? 자, 바텀 레프트가 여기입니다. 미들이라고 하는 선은 탑라인과 여기 베이스 라인, 이 베이스 라인의 한 중간을 지나가는 선, 여기가 미들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입니다. TL, TC, TR, ML, MC, MR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라는 것. 이 미들이라는 선은 텍스트는 전부 이렇게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베이스 라인과 탑 라인의 이 중간점, 이 중간선을 지나는 여기를 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미들이 있었죠. 미들은 어디냐면 바툼 라인, 여기가 바툼 라인이에요. 이 선이 바툼 라인입니다. 탑 라인과 바툼 라인의 중간, 여기가 미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부터 이 탑 라인의 중간 지점을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미들은 탑 라인부터 여기 바툼 라인의 중간, 여기가 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툼 라인에 한번 보시죠. 텍스트 justify 바툼 레프트. 자, 보이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바툼 라이트. 다시 말하면 문자는 특히 영어 소문자만 이렇습니다. 한글은 아니래요. 영어 대문자도 안 이렇습니다. 문자는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어요. 이 기준선에 레프트, 라이트, 센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맨 위에가 탑 라인입니다. TLTC, TR,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요 중간이 되는 선, 이만큼의 중간이 되는 선,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이렇게 G자처럼 맨 아래로 내려간 것, 여기가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가 존재하고, 이 전체 높이의 중간, 이 전체 높이의 중간이 되는 바로 이 점, 여기가 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글자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옵셋 8mm, 표를 그릴 때 표의 높이는 이와 같이 8mm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텍스트를 지웠습니다. 아니, 표를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8mm고 20mm이고 30mm입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쓸 겁니다. 자, 이쪽은 제목글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릴 겁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justify middle, 전체 높이의 중간이잖아요. 2.5mm, 예를 들어서 날짜 다시 볼까요? justify middle, 도번, 아니 도명, 다시 그 다음에 설계. 자, 그러면 딱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4mm, 똑같이 중간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mm 옵셋을 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 기준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middle left. 자, 그 다음에 날짜를 쓰면 되죠. 자, 도명, 설계,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삭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멀티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글씨 쓰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 글꼴 나옵니다. 자리 맞추기와 여기 심볼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 크기 5mm입니다. 여기 눌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 내가 썼던 내가 썼던 것만 나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폰트는 글꼴은 축척에 따라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기에 몇 미리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직접 입력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내가 입력한 것들이에요. 오늘 CAD 작업을 하면서 입력했던 글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좀 작네요. 그럼 영역을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글꼴을 바꿔줄 수 있고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뭐 이렇게 글꼴도 바꿀 수 있고요. 선택해서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뭐 특별히 지정해서 볼드라든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MS 워드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그 외에 almost equal이라든지 이퀄이라든지 제곱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여기 클로즈 텍스트 에디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컨트롤 엔터키 누르셔도 이와 같이 종료는 됩니다. 앱라인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다만 눌러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런 텍스트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멀티라인 텍스트가 훨씬 쉬워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에서 미들 센터로 맞추면 돼요. 날짜, 다시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도명,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설계, 다시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지금은 저스티피케이션이 뭐가 돼야 돼요? 미들 레프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탭이 있어요. 탭을 눌러서 움직여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가볍게 복사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에디트 명령을 쓰셔도 돼요. 더블 클릭. 그 다음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를 만들 때도 쓰지만은요, 글씨를 쓸 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에 제목줄을 쓸 때도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서클, 반지름 8mm, 라인, 쿼드란트에서 대략 80mm만, 다시 라인. 자, CAT 2급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얘를 3mm 정도 더 뺍니다. 이렇게 3mm. 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뺍니다. CAT 2급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제목줄을. 자,
반지름은 대략 8에서 10mm 정도 주시면 돼요. 반지름은 8에서 10mm. 레이어가 없군요. 자, 디멘전. 이건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얘는 8에서 10mm 정도.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의 거리는 80mm 정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와 같이 기준이 되는 선들을 하나 더 그려 놓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8mm, 4mm. 왜냐하면 글씨가 6mm, 2mm 쓸 거거든요. 6mm, 2mm 쓸 거거든요. 텍스트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 6mm 엔터. 그 다음에 탑 내지는 평면도. 다시 텍스트. 그 다음 이번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바텀 라이트로 바꾸신 다음에 스케일. 자, 1 나누기 4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옵셋 8mm, 옵셋 4mm, 텍스트. 자, 여기가 기준입니다. 원과 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6mm. 자, 평면도. 다시 이번엔 바텀 라이트 스케일 1대 40. 자, 얘가 8mm 좀 작게 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목줄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 두어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텍스트 에디트 글자 수정하기인데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눌러서 그냥 글자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글씨가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요. 또 하나. 자, m텍스트를 제가 하나 썼습니다.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입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평면도라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는 멀티라인 텍스트에만 해당합니다. 컨트롤 1 누르시고요. 멀티라인 텍스트, m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얘를 yes로 고치면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이 돌아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렉탱글을 그립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 그리고 평면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m텍스트는 여기 텍스트 프레임을 주면 이렇게 텍스트가 돌아가요. 그러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는 바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 텍스트는 없어요. m텍스트에만 있습니다. m텍스트는 이렇게 프레임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크기는 뭐냐면 여기 백그라운드 마스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르면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오른편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유즈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체크하면 여기 간격이 떠요. 예를 들어서 3배. 그러면 이렇게 3배가 넓어집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마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체크하고 숫자를 조절하고 다시 숫자 끄고 그러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1.5 줄어들었죠? 다시 열어서 끄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